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거짓없는 정확한 이슈만을 전하는 중대한 TV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대 베트남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경기 전부터 말도 많은 경기였고 전력차가 뚜렷한 만큼 얼마나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기냐가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한국은 유럽파 선수들을 선발로 출전시키며 예상대로 최종 6대0이란 대승을 거뒀는데, 이날 경기는 11월 21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으로 한국을 홈에서 상대해야 하는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베트남과 경기하는 한국, 주전 선수 모두 선발 출전, 클린스만 감독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 중국 축구가 주목해야 할 상대팀 한국 대 베트남전 선발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선발 출전이라고 경기 전 보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승과 함께 전력차가 있던 상대였던 만큼 경기 내용 대신 경기 전 중국인들 반응과 골 장면 실시간 반응, 경기 후 반응 등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중국전을 대비하는 실험 경기야. 중국전을 대비하는 실험이 필요할까? 이 경기는 한국이 태국전을 대비하는 실험 경기지. 한국이 튀니지를 상대한 게 중국전을 대비한 거고, 만약 한국이 튀니지를 상대한 것처럼 중국과 경기를 하면 한국이 하는 실험은 다음 달 월드컵 예선전 상대를 대비하려고야. 태국이나 중국이나 같은 수준이거든. 이번에 한국이 중국 축구에게 가르쳐줘. 무엇이 진정한 축구인지를. 베트남은 스스로 도전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네. 이건 8대0 흐름인데? 이 시합을 보면 중국 축구가 몇 골 차로 질지 예상이 되지. 왜 중국은 추청하지 않은 거야? 중국과 저 한국이 경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앙선도 넘어가지 못할까? 이게 한국의 가장 강한 라인업이야. 저공을 우리에게 졌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국의 측면 공격수를 보고 우리 측면 공격수가 공격하는 걸 다시 봐봐. 에휴, 두 번째 이 골이 간단해 보이겠지만 중국 대표팀은 할 수 없어. 한국팀 패스가 매우 효율적이네. 베트남이고 중국이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중국 대표팀 최소 4점 차로 지겠네. 중국 남자 축구와 우즈베키스탄은 베트남과 경기에 단지 2골 차로 이겼는데 경기 결과 6대0. 믿어 안 믿어? 베트남은 이런 패스 수준으론 중국도 못 이겼는데 한국을 이기려 했다면 그건 망상이야. 중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에게 4골을 내주고 지진 않을 거야. 부럽다고 말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 베트남의 그 여러 장기술들도 한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한국 축구 플레이가 매우 매끄럽네. 대단하네. 같은 동아시아잖아.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큰데? 중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과 경기할 때 현실적으로 버스를 세우자. 실점을 최소화해야 해. 한국이 진지하게 경기하면 중국 축구가 몇 점 차이로 지든 다 가능하겠다. 한국은 경기가 아니라 노는 것 같네. 사실 베트남의 경기력은 해삼팀 때보다 좋은데 몇 번의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어. 월드컵 예선 결과를 난 이미 봤어. 중국 대표팀은 한국에 최소 3골 차이로 질 거야. 중국 대표팀은 한국이 베트남과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좀 봐라. 한국 너무하잖아. 인정사정이 없네. 베트남 체력이 약하네. 하지만 발밑 기술은 중국 축구보다 훨씬 좋아. 이게 바로 실력 차이. 경기 후 중국 언론은 친선전 한국 6대0 베트남의 대승, 손흥민의 패스가 베트남 자책골로 다음 달 중국 축구대표팀 한국과 경기, 이것이 실력 차이, 한국 6대0 베트남의 대승, 친선 경기 3연승, 손흥민, 이강인 1골 1도움, 베트남 0대6 한국 3연패 17점, 한 골도 넣지 못해 아시아 3류로 전락한 타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베트남전 대승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15명이 경기장에 들어간데도 한국, 일본, 이란을 이긴다고 말 못해. 우리는 한국전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 나머지 두 팀한테 전승하는 게 해법이야. 우즈베키스탄 감독이 말했지. 중국과 베트남은 차이가 없다고.
이 경기를 보면 한국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몇 점을 넣을지 알 수 있어. 예선전 한국과의 경기에서 10대 0이었으면 해. 정부에서 이런 차이를 보고 싹 다 밀어버리게. 현재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3점 차로 지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중국 대표팀이 한국과 경기에서 2골 차 이내로 지면 잘한 거지. 한국도 일본에겐 안 돼. 일본은 세계 29위 튀니지에게 단 한 번의 슈팅만 줬는데 한국은 베트남에게 5번이나 슈팅을 줬어. 한국과 경기하면 중국 대표팀 오줌 지리겠는데? 신선전에 몇 골 차이로 지던 상관없어. 중요한 건 베트남은 이런 수준 높은 상대와의 경기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야. 중국 대표팀은 아마 3-4골 차로 지겠지. 버스도 세울 거고. 그리고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베트남보다 좋지 못할 것 같아. 한국과 중국의 경기 보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중국 대표팀 좀 언급하지 마.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닌데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한국과 경기할 때 한국이 감히 이렇게는 못할 거다. 그때가 돼서 봐봐. 많아봐야 한 골 차이야. 적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약한 거야. 90년대에는 우리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랑 경기하면 3골은 깔고 경기했어. 한국도 태국 원정을 가면 쉽게 승리는 못할 거야. 모두 안심해. 절대적으로 조에서 2위는 중국이야. 한국은 시대마다 차범근이나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게 너무 부러워. 골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보다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슈팅은 20번이나 더 많았어. 이게 설명하는 건 기본적으로 베트남이 의미 없는 볼 소유가 많았던 거야. 다들 그만 부러워하고 씻고 잠이나 자자. 경기 후 베트남의 트루시에 감독은 한국에게 이 정도 점수차로 지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2-3골 넣을 기회는 있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준 경기였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월드컵 예선만이 아니라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기에 오늘 경기를 바탕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